글로벌 기업들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서 비즈니스의 아이디어도 얻고 또 우리 업계에서 참고할 것들도 하나하나 챙겨보는 시간,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오늘 문스타트업 연구소의 문형준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눈길을 끄는 스타트업들 중에는 네, 꽤 오래됐긴 합니다만 차량 공유 서비스, 네, 아니면 이스쿠터라고 해서 네, 오토바이, 자전거 내지는 킥보드 이런 거 이제 개인적으로 사지 말고 네. 길가 어딘가에 놔둘 테니 각자 알아서 공유해서 쓰자. 네. 그런 서비스들이 인기를 얻었어요. 네,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좀 도입들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국에서는 이거 가지고 상장한 회사들도 있다고 하죠. 네, 꽤 있습니다. 우버라든지 리프트 같은 회사가 잘 알려져 있고요. 예. 차량 공유뿐만 아니라 스쿠터나 이바이크 이런 것들을 영역을 합쳐가면서 규모를 덩치를 키워가고 있죠. 예. 오늘은 그런 회사들 칭찬합시다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회사들이 뭔가 이제 고민거리가 슬슬 생기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만 해도 그 2013년 대비해서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이용자가 한 20-30% 늘어나고 있고 많이 네. 쓰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버와 리프트 같은 회사가 상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경영 실적들을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예. 또 주주들 눈치도 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되도되는 이슈가 니네 손해 많이 봤잖아. 돈 언제 벌 거냐? 네. 그러면 숫자가 조금 나아지는 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주주들과 시장의 반응들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올 3월 또는 5월 기준으로 해서 상장들을 하고 나면서 서서히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이 이 스쿠터나 이 바이크의 사용료를 올리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사용료를 올려서 돈 벌어보자. 네. 지금까지는 맛배기로 보여주고 손님들 끊으라고 좀 싸게도 주고 공짜로도 주고 했는데. 네. 그런데 왜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이제 돈 벌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 바이크나 이 스쿠터를 타는 그 사람들이 야, 이거 30분 탈 때 2불 2,000원 내고 타는 건 탈만했는데 가격을 올리니까 4,000원이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야, 이거 4,000원 내고 타느니 아이씨 그냥 내 이 스쿠터 하나 사겠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견들을 내고 슬슬 안 타더라. 네. 자주 타는 분들은 애 하나 사야지 하고 사버리는 거고.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신기한 맛에 몇 번 탔던 분들은 에이 이제 재미없네 라고 이제 안 타기 시작하면 네. 양쪽으로 고객이 빠져나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처음에는 손실도 보고 투자도 네. 하느라고 돈도 들어가지만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 있으면 네. 이 스쿠터 빌리려면 이 앱을 켜야지 하면서 항상 여기에서만 타게 될 테니 네. 그때 그냥 쫙 돈을 벌어 보겠습니다라는 게 이분들 꿈이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버나 리프트 같은 회사들도 이게 규모가 더 커지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서 운전자들이 필요 없어지면 괜찮아집니다. 조금만 네. 기다리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음. 그리고 아마존 사례를 보십시오. 적자 저렇게 오랫동안 많이 냈어도 지금 주가가 아주 대단히 그 좋은 결과를 낳고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거야 아마존이니까 고객들을 꽉 잡아놨으니까 그런 거고 너희들은 경쟁자도 많고 고객들을 내 고객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갈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는데 누군가 경쟁사가 나와서 비슷한 서비스하면 네. 이번엔 우리가 2,000원입니다. 그럼 그쪽으로 확 몰리는 고객들이라 이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존처럼 딱 러그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이제 반론들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이 마땅치 않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우버가 인수하고 있는 그 이바이크 업체라든지 이런 데서 가격들을 올린 건데요. 예. 어쨌든 실적은 개선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한 달 사용료를 얼마씩 받겠습니다라든지 또 하루 종일 쓰는 패스를 발급하겠다라든지 가격을 좀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버만 해도 차를 굉장히 다양하게 해서 좀 안 좋은 차를 탈 때는 15불, 좀 새 차를 탈 때는 20불, 네.
블랙이라고 고급차를 살 때는 30불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또 해놨어요. 예.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게 하려고. 예.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이 조금 불만들도 나오고 지자체에서도 이런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생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를 지원하는? 더블린이라는 캘리포니아 시에서는 그 시에서 타고 나가는 그 공유차에 대해서는 예. 일정액을 지원을 해주거나 또는 타고 오는 경우에도 지원을 해주거나 이런 스타트업들 도와주는 거네요.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덩치가 커지긴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돈 버는 소질은 아직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을 네. 그러나 여전히 계속 고민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다소 좀 비관적으로 본다면 네. 실제로 우리가 전동 스쿠터 대여, 전동 바이크 빌려주는 혹은 빈차 노는이 우리 같이 택시처럼 씁시다라고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네. 과거의 택시 회사나 과거에 우리 어디 놀이공원 가면 자전거 빌려줬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인 업체가 하는 서비스하고 비교할 때 네. 뭐 좀 규모가 커졌을 뿐이지 뭐 그렇게 새롭거나 혁신적이냐라는 회의론도 슬슬 들기도 하겠어요. 그렇죠. 사실 그 최근에 유럽에서는 이 그 스쿠터 공유와 관련되는 또는 이바이크 공유와 관계되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가장 편리한 것 중에 하나는 타고 가다가 아무데나 세우면 GPS가 있으니까 그 염려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분실될 염려가 없다. 그렇죠. 내 거 아니니까. 다른 분들이 또 어디 있는지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유럽에서는 이 스쿠터의 공유제 확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사회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주차하는 것들이 이제 파킹하는 게 문제죠. 그게 대수가 많지 않을 때는 괜찮았는데 여기저기 뭐 점프도 있고 라임도 있고 막 서 있으니까 그러다가 막 바람이 세게 불면 넘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른바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건데 네. 내 것도 아니고 네 것도 아니고 당장 주인은 눈앞에 안 보이면 네. 저거 관리 누가 하냐 그러면 참 모호해지는. 그래서 유럽의 어떤 이바이크 공유업체는 저녁이 되면은 다니면서 다 수거했다가 예. 아침이 되면은 또 있던 자리에 다시 풀어놓고 그런 일도 한대요. 원래는 그냥 방치만 하면 그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이 가져다가 쓸 수 있게 네. 충전만 가끔 해주면 되는 거였는데 네. 이게 여기저기 이렇게 함부로 방치되면 민원도 나오고 이제 저 서비스 하지 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이 스쿠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간단하니까 자동차 예. 메이커들도 만들기도 하고 확산은 되고 있는데 사고가 나면은 굉장히 그 몸에 그 부상을 당할 염려가 있대요. 예.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런 조사를 했는데 10,000명당 2명 정도가 사고가 나고 그중에 1명 정도는 아주 심각한 부상을 입는다라는 조사 결과도 나오면서 그 자전거 라인에 이 스쿠터가 다니고 이런 것들이 그 교통을 통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기야 도로를 설계할 때는 네. 자전거 아니면 자동차 정도가 다니겠지. 그렇죠. 라고 생각하고 설계한 거였는데 네. 매번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도로를 잡아 늘릴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 자전거 도로나 혹은 뭐 다른 자동차 도로로 몰리게 될 거고. 그러니까 네덜란드만 해도 그 자전거 도로가 확장이 잘 돼 있는데 거기에 이바이크가 가거나 네. 이 스쿠터가 가면은 이건 불법이다. 뭐 이런 그 논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열한 논쟁이겠네요, 정말. 새로운 서비스들, 혁신 서비스로 등장했던 것들이 네. 슬슬 이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하고 네. 혁신성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하고 네. 돈 벌어오라고 혼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군요. 다른 소식 하나 또 보죠. 햄버거 파는 프랜차이즈로는 제일 유명한 맥도날드가 네. 이제 인공지능이 주문받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까? 네, 최근에 그 어페렌트라는 그 업체를 인수했는데요. 네. 이 업체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그 사람의 음성을 인식하는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 네. 지금도 햄버거 주문하러 가면 이제 사람하고 대면하지는 않고 네. 무인 뭐 자판기 같은 곳에서 주문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많이 늘어났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던데요. 예. 네. 그런데 그거 말고 네. 사람처럼 응대를 하는데 사람은 아닌 그런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제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도 많이 생겼는데 드라이브스루라고 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주문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저도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 드라이브스루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스크림 드릴까요 이럴 때가 있어요. 서로 저 마이크하고 스피커 사이가 서로 머니까 예. 잘 안 들리죠. 그리고 비라도 오면 뭐라고요? 다시 묻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사람 음성을 그 인공지능으로 인식을 해서 말하는 것을 그 의미를 번역을 해서 그 점원에게 사람이 정확히 알려주고 네. 또 점원이 하는 말은 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번역해서 손님한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또렷하게.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미국의 맥도날드 매장이 전국적으로 약 14,000개가 있는데 그 차를 이용해서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 그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 매출의 60%가 넘는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주문을 빠르게 받고 정확하게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네들 비즈니스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렇죠. 손님도 그거 자꾸 말 못 알아듣고 몇 번 짜증나면 그다음부터는 안 오거나 네. 그럴 수 있으니 네. 그것도 고민이 될 거고. 그러니까 맥도날드 같은 이 패스트푸드 이런 그 회사들이 신기술에 대해서 많이 열심히지 않았는데요. 올 초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다른 회사를 인수했는데 네. 이제 그 어떤 손님이 왔을 때 메뉴를 추천하는 거죠. 더우면은 아이스크림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날씨가 우중충하면 버섯이 들어가 있는 뭐 이런 메뉴를 추천해 주기도 하는 네. 날씨에 따라서 반응이 다른 시간대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러려면 인공지능이 결합이 돼야 되니 네. 그런 식으로 고객한테 주문을 받는 인공지능 주문 받는 시스템. 네, 그런 것도 인수를 미리 했었고 이제 음성을 인식해서 또 의미를 파악하는 그런 것도 추가로 인수를 한 거죠. 야, 이 맥도날드에서도 회사에서 회의하다 보면 참 이게 햄버거 장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또 그런 푸념도 나오겠어요. 그럴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재밌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키오스크라고 하나요? 왜 컴퓨터 스크린에서 주문하는 데 가서 네. 지금은 그냥 누르면 되는데 그 모니터 보고 나 햄버거 먹고 싶은데 이러면은 모니터랑 얘기를 해야 되는 세상이 또 올 수도 있을 것 그렇겠죠. 같아요. 거기에 요즘 우리 집에서 가끔 쓰는 인공지능 스피커 같은 거 예. 정도만 기능만 들어가도 네. 그러면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모니터에서 이거 드실래요? 이러면 좀 기분이 이상할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인공지능이 정말 다양한 걸 특히 이제 햄버거 가게 같은 경우에는 네. 할 수 있겠어요. 인공지능이 뭐 사실은 복잡한 기능 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네. 햄버거 주문하면서 뭐 어떻게 일하는 일을 폭격할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 하지는 않을 거 당연히 안 아니겠습니까? 하죠. 네. 그러니까 뻔한 얘기 주고받는 거니까. 케찹을 좀 더 주세요.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네. 사람들 일자리는 또 줄어들겠네요, 점점.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술 발표하면서 사람들을 충원할 수 있는 전략도 같이 또 항상 얘기하더라고요. 예. 햄버거 맛은 똑같은데 네. 다양한 주변이 바뀌고 있네요. 네. 전자담배 시장에서도 뭔가 좀 재미있는 뉴스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전자담배 중에 뭐 다양한 향이 나는 딸기 맛, 포도 맛, 오렌지 맛 이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그런 전자담배도 출시가 됐는데요. 오이 향이라든지 멜론 향이라든지 딸기 향 이런 것들을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별로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는데 어린 학생들은 조금 더 혹할 수가 있다는 거죠. 좀 더 담배를 빨리 배울 수 있는. 네. 그래서 오늘은 전자담배에 이제 과일 향이 들어갔어요. 칭찬합시다가 아니라 네. 이것도 역시 이와 관련한 논란이 좀 부정적인 논란이 있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담배는 USB처럼 생겨서 네. 그냥 가지고 다니기도 쉽고 그리고 피기도 쉬운 거예요.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담배 피면 안 돼. 선생님한테 혼나니까 몰래 볼펜 같은 데 이렇게 숨겨가지고 피는 친구들이 어쩌다 하나 있거나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별로 숨길 뭐 이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USB처럼 생겨가지고. 찾기도 어렵고. 그러니까요. 불도 붙일 필요도 없고. 네. 그래서 그 사회 문제들이 되고 있어서 여러 주별로 이 맛있는 담배들은 맛이 나는 그런 담배들은 못 팔게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전자담배의 유통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라는 여러 가지 도전들이 나오니까 이 주울이라는 회사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 1,000억 정도를 들여서 이 전자담배가 유통되는 경로를 우리가 점검을 해서 문제를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전자담배가 유통될 때 무슨 문제가 우려되는데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이 사면 안 되고요. 또 미성년자들이 어떻게든 그걸 입수해서 피면 안 되니까 네.
이 전자담배를 팔 때는 사는 사람들의 신분증을 스캔을 하고 네. 파는 시스템을 정착을 시키겠다라는 걸 신분증 발표했습니다. 확인하세요 정도가 아니라 예. 확인했으면 그걸 스캔까지 해서 보관해라. 예, 스캔하고 그다음에 판매되는 담배의 시리얼 넘버를 다 입력을 해서 파는 거예요. 그럼 요 번호 담배는 누가 사갔는지조차도 알게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미성년자한테는 판매를 안 하지만 성인도 2팩밖에는 판매를 안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느 날 이제 중학생이 이러면 안 되지만 예. 몰래 누군가로부터 얻은 그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걸리면 선생님한테 걸리면 시리얼 넘버 확인해서 시리얼 넘버를 추적을 하면 어느 아저씨가 그걸 사다가 이렇게 줬는지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아는 아저씨일 수도 있고 네. 집에 계신 아저씨일 수도 있고. 집에 계신 아저씨는 그렇게 안 하시겠죠 아마. 참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생기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실 담배 파는 사람들이 판매하면서 아이디 주세요 스캔하고 이런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게요. 판매할 때도 귀찮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담배 회사에서는 잘하면은 니네 상도 좀 줄 거고 네. 잘 안 하면은 판매 그 좀 페널티도 줄 거다. 이런 시스템을 미국에는 2020년까지는 그 잘 완비를 하겠다 이런 예. 발표를 했습니다. 아예 그 과일 향 나는 거는 팔지 마라는 네. 그런 고민도 좀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 규제되는 주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민첩하게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전자담배 많이 팔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고민 아직은 덜해요? 그 움직임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뭐 그 시간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서 적용하겠다라는 발표들이 있는데 해외에서 빨리 움직이는 것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예. 이런 것들을 복지부나 이런 데서 좀 빨리 적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새로운 서비스나 인공지능 기술이나 또 차세대 담배나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에 들어오면서 네. 뭔가 고민거리를 자꾸 일으키고 있는 사례들을 네. 쭉 들어봤네요. 네.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문스타트업 연구소의 문형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